안녕하세요, 리치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흑석 뉴타운 중 흑석 11구역과 9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뉴타운의 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흑석역과 동작역 사이에 총 10개의 구역이 존재합니다. 이 중 4구역부터 8구역까지는 입주를 완료하였고 1, 2, 3 그리고 9구역과 11구역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1, 2구역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3구역은 흑석 리버 파크 자이 아파트가 내년 2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구역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었고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가 적용되었습니다. 11구역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이 적용되었습니다. 9구역과 11구역이 입주를 하게 되면 7구역의 아크로와 더불어서 9구역의 DH, 11구역의 서밋까지 3개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흑석 11구역의 추진 경과를 알아보면 작년 3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였고 올해 22년 상반기에 관리처분 인가를 할 예정이고 향후 23년 상반기에 일반 분양, 28년에 입주가 예상됩니다. 흑석 11구역의 경우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관리처분 예정이고 6월 정도에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총 1509세대의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시공사는 대우건설 하이엔드 브랜드인 서밋 더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8년 입주가 예상되어 있고요. 11구역의 조감도인데 바로 앞에 한강이 있어서 어느 단지에 따라서는 충분히 한강뷰도 보일 것 같습니다. 흑석 9구역의 진행 상황인데요.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는 오래전인 2019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지만 중간에 사업 진행에 잡음이 있어서 최근에 시공사를 현대건설로 변경해서 다시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입주는 28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기호를 살펴보면 총 세대수는 1536세대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DH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흑석 9구역의 조감도입니다. DH가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만큼 이처럼 멋진 단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흑석 9구역의 경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되었는데 사업 진행에 좀 노이즈가 있어서 아직까지 이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환경평가 또 받기 싫다 11월 착공 박차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흑석 9구역의 경우 사업 시행 인가 유효기간이 11월 27일까지여서 이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만약 11월 27일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평가의 소요 기간은 1년 정도인데 만약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면 그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 환경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 시행인가가 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늦어지면 조합원들에게는 사업 지연이 분담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흑석 뉴타운의 학군을 보시면 은로초, 중대부초, 중대부 등의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있지만 현재 흑석 뉴타운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9구역 옆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정 시기는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흑석 뉴타운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수한 입지입니다. 왼쪽으로는 여의도, 위로는 용산, 바로 오른쪽에는 반포가 위치해 있어서 우수한 입지를 지니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입지 때문에 흑석이 서반포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해드렸던 노량진 뉴타운도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교통이 있습니다. 9호선 흑석역의 역세권이고 9호선을 통해서 여의도,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근처 동작역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서 4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근처 반포 한강공원과 현충원 등이 위치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흑석 11구역의 초기 투자금 및 총 투자금을 알아보면 84 신청 물건에 따라 초기 투자금은 12에서 13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추후 분담금을 고려한 총 투자금은 20에서 21억 원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흑석 9구역 같은 경우도 흑석 11구역과 큰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물건에 따라 상이하긴 한데 평균 13억 원 선이고 총 투자금도 9구역과 마찬가지로 20에서 21억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9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공사가 변경이 됐으므로 향후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9구역과 11구역이 입주 시 예상 가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근처 18년 11월에 입주한 아크로 리버하임 경우는 현재 84 기준 25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6년 뒤인 9구역과 11구역이 입주를 할 때쯤이면 이 아크로 리버 하임의 시세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현재 아크로 리버 하임 대비 마진을 보면 최소 4억 플러스 알파의 금액이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흑석 뉴타운 매수 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흑석 9구역과
11구역의 경우 현재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전매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재개발 물건의 전매가 가능하지만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입주권 전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후 입주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2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석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낮지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예외적으로 2018년 1월 24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9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권 전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흑석 뉴타운에 관심이 있는 분인데 흑석 11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매수를 못하게 되면 9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니 매수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